자, 이제 우리 논의가 제17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독할 때 이 제17절을 함께 하면서 매우 난해하기도 하고 매우 흥미롭기도 한 그런 이제 그런 그 섹션이 17절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그 섹션을 흥미 있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17절은 지시와 기호입니다. 지시와 기호. 여기서 뭐 하이데거가 기호학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 기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도구의 일환입니다. 도구의 일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기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이 도구 중에서도 기호는 특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시와 기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현상을 좀 더 논의함에 있어서 기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에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한참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우선 하이데거가 그 17절에서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그 포함 관계를 가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차이겐이라고 하는 가리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시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시라고 하는 것은 페어 바이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시고요. 그리고 연관, 관련이 되는 거, 배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과 지시와 가리킴,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이제 이 포함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리킴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지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목적 연관하고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목적적인 가리킴을 말할 때 이런 지시라는 말을 쓰고요. 연관은 그야말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걸 말하게 되니까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가장 포괄적인데 A와 B가 연관이 있다 말하게 되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가리킴은 지시에 포함이 되고 모든 지시는 연관에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연관까지 가게 되면 저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일반적인 도구 어떤 걸 예를 들까요? 망치. 하이데거가 많이 드는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드는 예가 망치라든지 분필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많이 들죠. 이 이제 망치나 분필 이런 것들은 대체로 쓰임새의 지시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새. 그래서 딘리카이트라고 하는 그 어디에 쓰이냐 이게. 뭐 망치는 못 박는 데 쓰이고 분필은 이렇게 이제 칠판에다가 쓰는 데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도구는 쓰임새의 지시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기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리킴과 쓰임새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리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차이견을 말하는 것이죠. 차이견 플러스 딘리카이트. 바로 이제 가리킴과 쓰임새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호의 좋은 사례가 자동차 깜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다, 우회전 깜빡이를 넣는다. 하이데거 시대에도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다소간 뭐 이제 그 차가 가다가 뭐 뭔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왼쪽으로 할 때는 뭐 왼쪽 화살표가 나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불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 이제 왼쪽으로 가려는 갑다 이렇게 이제 왼쪽이라는 방향이
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리킴이고요. 가리킴. 왼쪽 깜빡이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이고, 이걸 하는 이제 쓰임새는 뭐죠? 왜 이 깜빡이가 있습니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쓰임새로 이것이 있는 것이죠. 가리키면서도 뭔가 이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깜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호도구, 이런 이 기호도구는 가리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쓰임새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는 도구 중에서도 특별한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안에 있는 것의 이런 도구 성격을 순수한 사물성이나 뭐 눈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사물. 이 이제 사물에 이제 또 사물을 분해하게 되면 원자나 분자가 있겠죠. 분자. 이게 다 합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원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제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입자가 모여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좀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또 좀 더 복잡한 어떤 그런 사물이 되고 그 사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우주고 세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 안에 무언가 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고 우린 그걸 이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사용할 때의 목적의 어떤 구조와 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지시라는 말로 표현했던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도구들이 즐비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초연한 객관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이제 도구적인 맥락에서 한 단계 파생적으로 우리가 초연하게 될 때 눈앞에 있는 것들로서의 이제 사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시적 현존재들을 보게 되면, 원시인들을 보게 되면, 이 경우에 기호와 지시체가 일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패티시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패티시. 그래서 다소간 이렇게 이제 마술적인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가리킴이라고 하는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에 있어서는 그것을 위해라고 하는 것의 구체화로서의 가리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이런 이제 1차적인 어떤 이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1차적인 목적은 더 궁극적인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상위의 목적들에 움주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목적적으로 하나의 이런 이제 더 고차적인 목적이 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기호의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도구 전체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의 도구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도구들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시의 연관, 지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적인 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 한 장이 있으면 말 한 장은 말 위에 편하게 앉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왜 있는 겁니까? 바로 전쟁을 잘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상위의 목적, 더 궁극적인 목적, 더 궁극적인 목적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손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구적인 존재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